자, 모든 마이크로칩 안에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기준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 건데요. 바로 시작하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스마트폰은 푹푹 찌는 한여름이든 꽁꽁 어는 한겨울이든 언제나 그렇게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걸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 과제랍니다. 네, 어떤 복잡한 회로든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안정적인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점이 끊임없이 두 가지 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상대해야 할 두 명의 악당이죠.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두 녀석입니다. 하나는 변덕스러운 공급 전압, 또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온도. 이 두 악당 때문에 칩 내부의 기준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C의 정밀도가 엉망이 되거나 통신에 꼭 필요한 안정적인 시계를 만드는 PLL 주파수가 막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엔 기기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악당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바로 전원 공급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칩에 들어오는 전압, 그러니까 VDD가 좀 출렁거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회로를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처럼 그냥 단순하게 저항 하나 써서 전류를 만들면 공급전압 VDD가 흔들릴 때마다 기준 전류도 같이 춤을 춰버려요. 이건 뭐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정말 똑똑한 설계인데 기준 전류가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복제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VDD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기준 전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채널 길이 변조 같은 골치 아픈 녀석 때문에 약간의 오차를 남긴 해요. 좋습니다. 첫 번째 악당, 변덕스러운 공급 전압은 이걸로 해결됐네요. 정말 멋지죠? 하지만 기뻐하긴 아직 이릅니다. 이제 훨씬 더 까다롭고 더 강력한 두 번째 악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방금 우리가 만든 그 멋진 회로도 말이죠. 아쉽게도 온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온도가 변하면 또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바로 이 온도라는 악당을 길들이는 것, 이게 진짜 배기 도전 과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온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물질? 그런 건 찾기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두 개를 가져오되 하나는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서로의 변화가 완벽하게 상쇄되겠죠? 와, 진짜 우아하고 천재적인 발상 아닌가요? 바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우리의 두 영웅을 소개합니다. CTAT와 PTAT.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마치 시소의 양끝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CTAT라는 친구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이 내려가고요. PTAT라는 친구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 정반대의 움직임, 이게 모든 마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영웅이 역사상 가장 기발한 회로 설계 중 하나인 밴드갭 레퍼런스에서 어떻게 힘을 합치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둘 다 불안정한 건데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완벽한 안정을 만들어낼까요? 자, 보세요. 마법이 일어납니다. 먼저 온도가 오르면 전압이 떨어지는 CTAT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도가 오르면 전압이 같이 올라가는 PTAT 전압을 더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한 비율로요. 그러면 한쪽이 내려가는 만큼 다른 한쪽이 정확히 그만큼 올라가면서 둘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일직선이 되는 거죠. 온도가 아무리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 합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야말로 아날로그 설계자들이 느끼는 가장 짜릿한 유레카의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덧셈의 결과물은 온도 변화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바위처럼 단단한 기준 전압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마법 같은 상쇄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안정적인 전압이 항상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로 약 1.25V. 이 숫자는 거의 모든 칩에서 발견되는 마법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이 회로가 왜 밴드갭 레퍼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이 1.25V라는 값이 바로 칩을 만드는 재료, 실리콘의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 특성인 밴드갭 에너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인 기법이 물질의 근본적인 물리법칙과 만나는 정말 경이로운 지점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론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론처럼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완벽한 아이디어를 실제 조그만 실리콘 칩 위에 구현하려고 하면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론상으론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트랜지스터가 실제로는 미세하게 다르게 만들어지고요. 회로에 들어가는 증폭기들도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의 오차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회로에 처음 전원을 켰을 때 얘가 그냥 꺼진 상태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야 일어나 하고 깨워주는 회로까지 따로 넣어줘야 해요. 이런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우아한 이론을 흠없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진짜 매력이자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그 놀라운 안정성은요,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엔지니어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한 안정성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밴드갭 레퍼런스의 뒤를 이을 미래 전자공학의 판도를 바꿀 다음 세대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